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년 3회 전자캐드 기능사 실기시험 준비 어떻게 하나요? 3회 시험부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단 큐넷에서 공개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공개 문제의 일부를 변경하여 풀이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변경된 시험으로 오늘 20년 8월 29일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상대로 큐넷 공개 문제 유형으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또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보시면 공개 문제에 대한 분석과 공개 문제와 유사한 문제로 회로 설계를 한 후 PCB 알투어까지 전 과정을 시리즈 강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시청을 하셔야 될 영상이 있어요. 바로 28강입니다. 28강은 제가 2020년 3회 전자캐드 기능사 실기 최종 공개 문제 8월 10일자 큐넷 공개 문제를 분석을 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47분 56초의 영상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시청 시 배속을 1.5에서 2배속으로 들으셔도 잘 들릴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28강 전자캐드 기능사 실기 최종 공개 문제 분석 강좌를 반드시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강부터 27강까지 이와 같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회로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커버 데이터를 만들고 결과물 출력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4강부터 14강까지가 푸프린트와 BR을 생성하는 강좌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들께서 28강을 보시면 월캐드 라이브러리로 푸프린트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시험을 보실 때는 푸프린트를 생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28강에서 확인을 하신 후 월캐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푸프린트 제작 과정은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킵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공개 문제에서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SMD 부품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공개 문제인데 카퍼를 탑면, 바텀면 어디에 씌우느냐, 탑과 바텀 모두 씌우느냐, 아니면 바텀에만 씌우느냐가 논란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바로 23강과 24강이 카퍼 푸어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23강의 경우에는 탑과 바텀 레이어에 카퍼를 다 씌웠을 경우 그리고 unrouted 커넥션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23강에서 강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24강에서는 바텀 레이어에만 카퍼 에어리어를 작성하고 unrouted 커넥션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좌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험 문제를 확인한 결과 현장 실무에서는 탑과 바텀에 모두 카퍼를 씌우는 것이 맞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바텀 레이어에만 카퍼를 씌우는 것으로 시험 문제가 최종 정리가 되었어요. 공개 문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24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24강 바텀 레이어의 카퍼 에어리어 작성 및 unrouted 커넥션 해결하기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 동영상 시리즈 영상을 잘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하시면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큐넷 사이트에 공개 문제를 잠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과제명은 컨트롤 보드이고요. 시험 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변경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4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지 이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1번 요구사항 과제 1의 회로 설계부터 과제 2 PCB 설계까지 공개 문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출제가 되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이 부분 공개 문제를 바탕으로 충분히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고정 부품으로 제시하고 있는 J1 커넥터와 그리고 J2 커넥터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J1 커넥터가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J2 커넥터가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ATmega 팔을 제가 영상에서는 이와 같이 중심에 로테이트 없이 이와 같이 배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45도를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께서 ATmega 팔을 이와 같이 45도로 로테이트를 해서 배치를 함에 따라서 배선의 유연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데이터 시트들이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가능하면 푸프린트는 전자캐드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캐드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되 필요시 부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8강에서 분석해 드린 대로 월캐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푸프린트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지 마시고 그대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단축을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이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이 데이터시트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이 그대로 문제가 정정되지 않고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제 영상 PPT를 잠시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SMD 알루미늄 전해 캐패시터의 용량 값이 220 마이크로페럿의 용량에 내압이 16V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데이터 시트에서는 지금 D55 케이스 코드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20 마이크로페럿의 16V인 경우에 케이스 코드는 D55가 아니라 H10이지요. 오른쪽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바로 용량값 220 마이크로페럿의 내압 16V인 경우에 케이스 코드는 H10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케이스 코드 H10에 해당이 되는 디멘전 정보를 활용을 해서 푸프린트를 생성을 하셔야 되겠죠. A, B, C 값 등을 활용을 해서 푸프린트를 생성을 해야 맞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용량 값과 내압과 관계없이 D55 케이스 코드가 제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55의 디멘전 정보를 활용을 해서 푸프린트를 생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해결이 되길 바래 봅니다. 시험 문제에 케이스 코드가 D55로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지요.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공개 문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9번의 카퍼 푸어에 관한 사항이었지요, 여러분. 카퍼 설정은 바텀 레이어에만 그라운드 속성으로 카퍼를 처리하도록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특히 우리가 설계한 컨트롤 보드의 경우에는 SMD 부품들이 주로 사용이 됐고 이 SMD 부품들은 바로 탑면에 우리가 실장을 하게 되었지요. 따라서 실무에서는 탑과 바텀에 모두 그라운드 속성의 카퍼 푸어를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라운드 속성의 카퍼 처리를 바텀 레이어에만 이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의 기준으로 그리고 실무 기준으로 두 가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23, 24강이지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시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궁금했었는데 오늘 시험 결과를 보니까
문제가 공개 문제 기준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바텀 레이어에만 그라운드 속성의 카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제 동영상 강좌 24강에 바텀 레이어에만 카퍼 푸어를 하고 그리고 unrouted connection 해결하기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서 최종 컨트롤 보드 시험 문제를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컨트롤 보드 회로가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바탕으로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격과 PCB 알투업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